미인대 출신의 내겐 너무 완벽한 그녀. 5년 동안의 행복한 연애 생활.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김도현은 30대 중반이 되어 삶의 리듬이 안정되어 가는 시기에 있었다. 그는 건축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며 매일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은 있었지만 늘 반복되는 일상과 무거운 책임감은 도연을 지치게 했다. 동료들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갖는 대신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활력을 얻고 싶었다. 그런 도연에게 한 대학 동창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냐? 내가 와인 동호회 모임에 나가는데 너도 같이 가보자. 처음에는 망설였다. 와인은 전문가들의 세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구는 야, 그냥 와서 사람들 만나고 수다 떨다 오면 돼. 뭐 대단한 자리 아냐? 라며 등을 떠밀었다. 결국 도연은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와인바를 찾게 되었다. 그날 모임은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글게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와인을 시음하며 자기소개를 하는 자리였다. 각자 와인에 대한 지식이나 취향을 이야기하는데 도연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반쯤밖에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그냥 맛있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주로 현장에서 막걸리만 마시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웃으며 그의 담백한 소개를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눈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다. 길게 늘어진 머리칼, 맑은 눈빛, 세련된 말투. 그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나중에 들은 사실로는 그녀는 미인대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언론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했고요. 지금은 제 카페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녀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모임을 꾸려 대화를 이어갔다. 도연은 와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서영과 가까이 앉을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안전관리자라고 하셨죠?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하시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조금은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제 역할이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요. 멋지네요. 사실 저는 그런 책임감 강한 사람이 참 좋아요. 도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칭찬을 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모임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은 2차를 갔지만 도연과 서연은 자연스럽게 따로 나와 거리를 걸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는 어떻게 와인 동호회 모임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와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언론사 다니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퇴사하고 나니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제 삶도 좀 넓히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잠시 대화가 멈췄을 때 도연의 머릿속에는 궁금증이 하나 떠올랐다. 이런 사람이 왜 결혼을 안 했을까? 30이 넘은 나이, 완벽한 외모와 스펙, 매끄러운 대화. 도연이 보기에는 서연은 충분히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을 만했다. 그는 결국 물었다.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서연 씨 같은 분이 아직 결혼 안 하신 게 의외네요. 서연은 잠시 웃음을 거두고 차분히 대답했다. 사실 10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결혼까지 약속했었는데 결국 파혼했죠. 집착이 심했거든요. 제가 숨을 쉴 틈도 주지 않았어요. 결국 견딜 수가 없었죠.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죠? 그녀의 눈동자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도연은 괜히 미안해졌다. 그녀의 지난 상처를 건드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도연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번에 즐거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좋아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전시회를 보러 가고 가끔은 도연이 일하는 현장 근처까지 서연이 찾아오기도 했다. 서연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 도원 씨, 저한테 집착하지 말아주세요. 전 남자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 사생활은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믿어주시고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서연 씨를 믿는 거니까요. 그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휴대폰을 엿보지 않았고 그녀의 일정을 캐묻지도 않았다.
그렇게 쌓인 시간 속에서 도연은 확신했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김도연과 이서연의 관계는 마치 잘 짜여진 영화처럼 흘러갔다. 그들의 만남에는 언제나 이야깃거리가 있었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다른 연인들에게서 쉽게 보기 어려운 깊이를 가졌다. 도연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인내심이 강했다. 서연은 연애 초반부터 여러 차례 못 박듯 말했다.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아 주세요. 저를 믿고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전 남자친구의 집착 때문에 너무 지쳤거든요. 도연은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의아했다. 연애란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고 때로는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과거 그녀가 겪었던 상처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녀가 전화에 잘 받지 않더라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더라도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연이 원한다면 그는 언제나 뒷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믿음이 사랑의 시작이다. 도연은 늘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두 사람의 데이트는 화려하지 않았다. 값비싼 레스토랑보다 조용한 카페를 즐겼고 고급 호텔보다 근교의 산책로를 더 좋아했다. 주말이면 도연은 서연이 좋아하는 와인을 사들고 그녀의 카페를 찾아갔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이기보다 주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 도연은 그 또한 존중했다.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던 저녁이었다. 두 사람은 서연의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유리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도연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제가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오래 함께해요. 그날 그녀는 잠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스한 손길은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 불씨처럼 남았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연애 속에서도 작은 균열은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연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휴대폰을 도연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물론 도연은 억지로 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녀가 전화를 받을 때 그의 눈길은 자연스레 휴대폰 화면으로 향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은근히 몸을 돌려 화면을 가렸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도연을 초대하지 않았다.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언젠가 정리되면 초대할게요. 그 말은 1년, 2년, 그리고 5년째까지 이어졌다. 도연은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집착하지 말라 했잖아. 의심하지 말자. 그녀는 나를 믿어달라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 피어나는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불안은 마치 얇은 종이 위에 번지는 잉크처럼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연애 3년 차쯤 되었을 때 도연은 서연을 부모님께 소개했다. 부모님은 그녀의 외모와 매너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참 단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구나, 도연아.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니는 흡족해했고 아버지는 저런 여자는 집안에 복이다라며 웃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중에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그런데 서연 씨는 부모님이랑은 안 친하니? 너희 얘기 속에 가족 이야기가 전혀 없더라. 도연은 머뭇거리며 답했다. 서연 씨가 부모님 얘기를 잘 안 하긴 해요. 제가 굳이 물어보진 않았고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문득 서연의 고독한 뒷모습이 떠올랐다. 시간은 흘러 5번째 겨울이 찾아왔다. 도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작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반지를 준비했다. 그날 서연은 하얀 니트를 입고 나타났다. 촛불이 반짝이는 테이블 위에서 도연은 용기를 내어 반지를 내밀었다. 서연 씨,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서연 씨만 곁에 있으면 돼요.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반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 씨, 우리 결혼해요? 결혼 날짜까지 잡히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도연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해 안도했다. 그러나 마음속 한 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5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초대하지 않았을까? 왜 가족 이야기를 철저히 숨기는 걸까? 도연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 곧 결혼한다. 결혼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그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함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김도연과 이서연의 결혼 날짜는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탄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직장 동료들은 축하를 건넸다.
그날은 서연이 운영하는 카페를 깜짝 방문한 날이었다. 도연은 작은 선물을 들고 카페로 향했다.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고 한쪽 구석에 서연이 노트북을 보며 앉아 있었다. 서연 씨,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그러나 서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던 그녀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눈이 커졌다. 그리고 곧 황급히 노트북 화면을 가렸다. 아, 도연 씨, 왔네요?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요. 놀랐잖아요.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연인이 깜짝 방문했는데 이렇게 당황할 일인가 싶었다. 그냥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죠.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사업 관련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분명히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스쳐간 무엇인가가 그의 뇌리에 남았다. 화면 상단에 보였던 낯선 블로그 이름, 그리고 뭔가 개인적인 사진들이 보였던 것 같았다. 도연은 애써 그 생각을 지워내며 대화를 이어갔다. 서연은 도연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커피 맛도 훌륭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다. 도연은 혼자 앉아 카페 곳곳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에 꽂힌 책들, 모든 것이 서연의 취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때 서연의 노트북에서 띠링하는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도연의 눈에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가 보였다. 애기야, 뭐하고 있어? 도연은 순간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여자친구의 노트북이고 카톡이 켜져 있다면 분명 여자친구의 카톡이었다. 그런데 애기야라는 단어가 그의 뇌를 강타했다. 그리고 카톡 프로필을 보니 서연의 나이가 3살 많게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도연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애기야? 나이도 속인 건가? 그가 가장 믿어온 사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애기야라는 호칭을 듣고 있다.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그때 서연이 돌아왔다. 그녀는 도연이 노트북 쪽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다. 도연은 차분히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 씨, 방금 카톡 알림이 왔어요. 근데 나이가 다르던데요? 그리고 애기야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서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요? 그건 그냥 사업거래처 사람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자꾸 저런 식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미안해요. 제가 처음에 나이를 속였어요. 도연 씨가 실망할까봐 그냥 동갑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저 3살 많아요. 도연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5년 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3살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그 남자는요? 정말 거래처 사람 맞아요? 맞아요. 믿어줘요. 절대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저도 그런 메시지 받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곧 연락 차단할 거예요. 서연의 설명은 나름 합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도연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의 씨앗이 남아 있었다. 그럼 혹시 휴대폰 좀 보여줄래요? 그냥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망설임이 도연에게는 의심을 더욱 키웠다. 왜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면 보여주는 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요. 결국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잠깐만이라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5분 가까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도연에게 내밀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메시지 창도 통화 기록도 모든 것이 깨끗했다. 너무나 깨끗했다. 그러나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강한 의심이 피어올랐다. 지금 뭔가를 지운 거야. 분명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왜 5분이나 시간을 들여 폰을 만졌을까? 그리고 왜 모든 기록이 이렇게 깨끗할까? 도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서연의 노트북에서 보았던 블로그 이름이 떠올랐다. 그것이 단순한 블로그였을까? 아니면 그녀의 진짜 삶이 담긴 공간이었을까? 새벽 2시 도연은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블로그 이름의 일부가 떠올랐다. 행복한 수진이었던 것 같았다. 수진이 서연이가 아니고? 도연은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입력했다. 여러 개의 블로그가 검색되었지만 그 중 하나를 클릭했을 때 도연의 심장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낯설고도 충격적인 사진들이었다. 캠핑장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서연. 그리고 그 옆에는 행복한 웃음을 띤 남자와 한 아이가 있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다.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돌잔치 사진이 있었다. 서연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고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우리 둘째 돌잔치 행복한 하루였어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남편이 선물한 꽃다발을 받고 즐거워하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꽃다발에는 사랑하는 수진에게라고 쓰인 카드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름도 서연이 아니고 수진이었던 건가? 도연은 의자 뒤로 몸을 기댔다. 눈앞의 사진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블로그가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기만한 그녀의 진짜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블로그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게시물 날짜들이 충격적이었다. 자신과 교제하던 기간 내내 업데이트된 글들이었다. 아이의 첫걸음, 첫말, 유치원 입학, 가족 여행 등등. 완벽한 가정주부이자 엄마의 일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둘째 아이의 임신과 출산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서연이 자신과 만나고 있던 중에 임신하고 출산한 것이었다. 거짓말, 모든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도연의 몸이 떨렸다. 그녀와 함께 보낸 5년 동안 임신해서 출산까지 했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다. 그때 생각해보니 서연이 가끔 산부인과 질환이 있어서 호르몬 균형이 안 맞아 살이 찐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신은 그런 그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줬었다. 심지어 살찐 것 같다고 말한 자신을 후회하며 사과까지 했었다. 그게 임신이었던 거야. 나는 임신한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도연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5년간의 사랑이, 믿음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서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사실 조사라고 할 것도 없었다. 블로그에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의 진짜 이름은 김수진이었다. 남편 이름은 박민호였고 아이들은 7살 딸과 2살 아들이었다. 그들은 경기도 성남에 사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은 도연에게 연속적인 충격을 주었다. 서연, 아니 수진은 전업주부였다. 카페 운영은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도연에게 보여준 하늘빛 카페는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가끔 아르바이트를 도와주는 정도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 과거의 집착 때문에 파혼했다고 말했던 그 남자가 바로 현재의 남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파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도연은 블로그의 댓글들도 읽어봤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남긴 따뜻한 댓글들,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말들. 그 모든 것이 진짜였다. 오직 자신과의 관계만이 거짓이었다. 블로그에는 남편에 대한 감사 인사도 많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아이들 목욕시켜주는 우리 남편 정말 고마워요. 아픈 엄마 대신 아이들 돌봐주는 남편 덕분에 병원 다녀올 수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 깜짝 선물.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도연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럼 자신은 뭐였을까? 도연은 서연의 과거 행동들을 다시 떠올려봤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됐다. 왜 그녀가 주말에 만나기 어려워했는지.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왜 그녀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날들이 있었는지. 아이가 아프거나 가족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그녀가 자신의 집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남편과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왜 그녀가 SNS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가족 사진이 가득한 계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의심의 신호를 무시했던 것이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연이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도 계속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블로그를 보니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었다. 그 시기에 자신은 서연과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가고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언제 시간을 내서 나와 만난 거지? 서연은 카페 알바를 핑계로 나와 도연과의 데이트를 즐겼던 것이었다. 도연은 서연의 시간 관리 능력에 소름이 돋았다. 완벽한 가정주부로서의 삶과 바람난 여자로서의 삶을 동시에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도연은 며칠간 고민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조용히 헤어질까? 아니면 진실을 추궁할까?
결국 그는 서연을 불러내기로 했다. 장소는 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강남의 와인바였다. 그때와 달리 와인의 양은 달콤하지 않았고 오히려 씁쓸한 현실의 냄새만 풍겼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아름다웠고 우아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가면으로 보였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 따뜻함에 속지 않았다. 서연 씨. 아니, 수진 씨.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아이들 몇 명이에요? 서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인해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도연 씨, 피곤해서 헛소리 하는 거죠? 난 이제 다 알아요. 다 봤어요. 블로그에서. 캠핑 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남편이랑 찍은 가족 사진까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순간 와인잔이 그녀의 손에서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건 단순한 오해예요. 블로그는 예전에 쓰던 거고, 정리를 안 해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결혼했죠? 아이도 둘이죠? 7살 딸하고 2살 아들 남편 이름은 박민호 맞죠?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 도연 씨 사랑한 건 진심이에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 5년 동안 다른 남자랑 살면서 아이까지 낳은 게 진심이라고요? 둘째 임신하고 출산할 때도 나랑 만났잖아요. 그것도 진심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랑은 오래전에 마음이 끝났는데, 아이들 때문에, 사회적 시선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연 씨를 만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이용한 거죠. 5년 동안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한테는 사랑한다고 블로그에 써놓고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대체 뭐가 진심이에요? 둘 다 진심이었어요. 남편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하지만 도연 씨는 다른 의미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깨워준. 그만해요. 도연은 서연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 중에서 뭐가 진짜예요? 카페 운영한다는 것도 거짓말. 나이도 거짓말. 이름도 거짓말. 과거도 거짓말. 도대체 뭐가 진짜였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제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도연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럼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불행했다는 거예요? 블로그에 쓴 행복한 일상들은 뭐예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블로그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결혼하자고 했을 때는 뭘 생각했어요? 정말 나와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도연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는 이혼하고 언제요? 언제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결혼식 전날? 아니면 신혼여행 가서? 도연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설마 이혼할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이중생활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었던 건 아니고요. 서연의 침묵이 답이었다. 도연은 참담했다. 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진실한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외도 상대였을 뿐이었다. 서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도연의 앞에 엎드렸다. 와인바의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제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그러면 난 정말 끝장이에요. 아이들도 상처받고 그 사실만은 비밀로 해줘요. 부탁이에요.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오래전에 마음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도연은 다시 한번 배신감에 휩싸였다. 지금 흘리는 눈물조차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흘리는 눈물, 자기만을 위해 애원하는 눈물일 뿐이었다. 서연 씨,
아니, 수진 씨. 난 이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에요. 제발요. 당신도 5년 동안 행복했잖아요. 그 행복은 가짜가 아니었잖아요. 그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진 거라면 의미가 있나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도연 씨, 서연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뿌리쳤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말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집에 돌아온 도연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도 병가를 냈고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5년간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더욱 힘든 것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혼 준비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다. 도연의 부모님은 서연을 정말 좋아했다. 예의 바르고 지적이며 아들을 잘 챙기는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어머니는 서연을 친딸처럼 대했다. 도연아,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너 같은 둔한 놈한테는 아까운 며느리감이야. 어머니의 그런 말이 이제는 칼처럼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도연은 결국 부모님께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 다만 서연이 기혼자라는 사실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성격 차이로 인한 결별이라고만 했다. 갑자기 왜?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를. 엄마, 아빠, 죄송해요.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도연의 어머니는 울었다. 서연을 잃는 것이 아들을 잃는 것만큼 슬펐다. 아버지도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부모님의 만류가 도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서연이 도연의 부모님을 찾아간 것이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도연은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제발 도연 씨를 설득해 주세요. 남편과 친정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도연의 어머니는 서연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 도연은 분노에 떨었다. 자신의 부모님까지 이용하려는 서연의 모습이 역겨웠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도연아, 대체 이게 뭔 소리야? 어머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도연은 어머니를 따로 모시고 사실을 설명해야 했다. 엄마, 서연 씨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이도 둘이나 있고요. 뭐라고? 그럼 5년 동안 만났던 서연이가 유비녀였다고? 네, 저도 방금 알았어요. 도연의 아버지도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며느리감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니. 그럼 우리는 무엇이었단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이 돌아간 후 도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손을 털고 떠나야 할까? 도연은 박민호라는 남자를 조사해봤다. 서연의 블로그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았다. 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인 것 같았다. 블로그에는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들이 가득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주는 우리 남편. 항상 고마워요.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혼자 책임지느라 힘들 텐데 한 번도 투정하지 않는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도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박민호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 아내가 5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아이들이 있었다. 7살 딸과 2살 아들.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다. 도연은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다. 복수심도 있었다. 서연이 자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녀의 인생을 끝장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일까? 고민하던 중 도연은 서연의 블로그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며칠 전 올라온 글이었다. 요즘 남편이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봐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댓글에는 친구들의 위로가 달려 있었다. 수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분도 직장 스트레스가 있을 거야.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나? 대화해봐. 도연은 이상함을 느꼈다. 혹시 박민호가 이미 뭔가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더 조사해보니 박민호의 SNS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평소 가족 사진을 자주 올리던 그가 최근 몇 주간은 혼자 찍은 사진들만 올리고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들이 눈에 띄었다. 도연은 깨달았다. 박민호도 이미 뭔가를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며칠 후 도연은 서연의 남편 박민호를 직접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된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헤어질 수도 있었잖아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정말 왜일까? 처음엔 복수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도 저와 같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신이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박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요. 몇 주 전부터 이상했어요. 갑자기 불안해하고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외출이 잦아지고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요. 그럼 이미 알고 계셨던 거네요. 의심과 확신은 다르죠.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확신이 서네요. 두 남자는 한동안 술을 마셨다. 같은 여자에게 속은 두 남자. 상황은 달랐지만 배신감은 똑같았다. 다음 날 박민호는 부인과 대화를 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 아니 수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왜? 무슨 일이야? 김도연이라는 사람 알지?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5년이었다며 5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수지는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5년 동안 매일매일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박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이들은, 특히 둘째는 누구 아이야? 당신 아이야. 정말로 당신 아이라고. 확신해. DNA 검사를 해봐도 당당할 수 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확실하지 않았다. 결국 DNA 검사 결과 둘째는 박민호의 아이가 맞았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박민호는 이혼을 요구했다. 5년간의 바람,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배신감을 견딜 수 없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수진의 애원도 소용없었다. 반성. 들켜서 반성하는 거지. 진짜 반성이 아니야.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했을 거 아니야. 박민호의 말은 정확했다. 수진은 반박할 수 없었다. 이혼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수진이 도연과 함께 다녔던 여행들, 데이트 장소들, 심지어 도연과 결혼 계획까지 세웠던 것들이 모두 밝혀졌다. 그럼 나와 신혼생활 때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박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내가 이중인격자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한편 도연은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5년간의 관계가 끝난 상처는 컸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해방감을 주기도 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은 도연의 갑작스러운 결혼 취소를 궁금해했지만 도연은 성격 차이라는 말로만 답했다. 서연의 비밀을 공개적으로 말할 생각은 없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었다. 도연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다. 5년 동안 서연에게만 집중했던 시간들을 이제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도연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당분간은 마음을 다스리고 여유를 찾는데 시간을 써야 할 것 같다.